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사는 할머니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은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난방비를 12만 원으로 줄였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따뜻한 집에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사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두 가지 걱정이 시작되죠. 하나, 치솟는 난방비. 둘, 길고 긴 겨울밤의 외로움.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난방비를 60% 이상 줄이고 동시에 외로움까지 극복한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국에 약 180만 명입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실 수 있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친구분이 계실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74세.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작년 12월 김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 추운 집에서 일어납니다. 보일러는 밤 10시에 꺼놨으니 집안 온도는 영상 10도. 손이 시려서 세수도 찬물로 대충 합니다. 에이, 조금만 참자. 난방비 나오면 죽는다. 점심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면 거실이 조금 따뜻해지니까요.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으면 해가 기울고 집안은 다시 냉장고가 됩니다. 저녁 6시 김 할아버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TV를 봅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쯤 영희는 뭐하나.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납니다. 이맘때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밤 9시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발이 시립니다. 전기장판을 틀까 고민하다가 전기요금 생각에 참습니다. 내일 복지관 가면 친구들 만나겠지.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10명 중 8명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난방비가 부담되니까 보일러를 안 틀고 집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니까 집에만 더 있게 되고 난방비는 계속 걱정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철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인 집에 사는 노인은 감기, 관절염 악화, 심지어 우울증 발병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순희 할머니 71세는 다릅니다. 같은 독거노인이지만 이 할머니는 작년 겨울 난방비로 14만 원만 썼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32만 원 쓸 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는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친구 5명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주말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바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비부터 잡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보일러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겨울철 난방비의 30%는 새는 돈입니다. 뭘까요? 바로 문풍지, 창문 단열, 에어캡입니다. 1978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시죠. 이게 보일러를 24시간 틀어도 집이 안 따뜻한 이유입니다. 이순희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에서 에어캡 10로를 샀습니다.
가격 15,000원. 그리고 창문이란 창문에 에어캡을 붙였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처음엔 손이 시려서 힘들었지만 동네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작업했죠. 결과는 실내 온도가 3도 올라갔습니다. 보일러를 안 틀어도 낮에는 햇빛만으로 20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에이, 고작 3도? 아닙니다. 3도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난방비로 따지면 월 8만 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머니가 한 일은 에어캡 다음으로 이순희 할머니가 시도한 건 문풍지였습니다. 현관문, 방문, 베란다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는 거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문풍지를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어요.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관절이 아프고 양손에 힘이 없으니 접착력도 약했습니다. 아이고, 늙으니까 이것도 힘드네. 할머니는 잠시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많은 독거 시니어분들이 포기하는 순간이. 에이, 힘들어. 그냥 추워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희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 순이인데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문풍지 좀 같이 붙이자. 30분 뒤 동네 친구 김영자 할머니가 왔습니다. 둘이서 함께 문풍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야, 순이야. 이거 여기도 꽉 눌러야 돼. 그래. 고마워, 고마워.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나도 다음 주에 너한테 부탁할 거 있어. 1시간 후 모든 문에 문풍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난방비 절약도 외로움 극복도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 이웃 한 명과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비 절약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린 에어캡.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격 다이소 1롤에 1,500원 10롤이면 15,000원. 효과 실내온도 3도 상승. 월 난방비 8만 원 절감. 붙이는 방법 창문에 물을 뿌리고 에어캡을 붙이면 끝. 대전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68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다 하나 싶었는데 붙이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도 집이 덜 춥고 보일러 돌리는 시간도 반으로 줄었어요. 15,000원으로 겨울 한철 버티는 거 완전 이득이죠.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잘못 사용하십니다. 틀린 방법 추울 때마다 ONOFF 반복 올바른 방법 타이머로 시간대별 자동 조절. 왜냐하면 보일러는 식었다가 다시 데우는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보일러 타이머 설정을 공개합니다. 오전 6시 8시 20도 일어나는 시간. 오전 8시 오후 5시 꺼짐 낮에는 햇볕으로. 오후 5시 밤 10시 21도 활동 시간. 밤 10시 새벽 6시 16도 잠잘 때 낮은 온도.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20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난방비가 40% 줄었습니다. 근데 밤에 16도면 춥지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이마트에서 39,000원에 산 싱글 사이즈. 그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보일러로 밤새 20도 유지 하루 전기료 약 5,000원. 보일러 16도 전기장판 하루 전기료 약 2,000원. 한 달이면 9만 원 차이입니다. 인천의 정미숙 할머니 69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장판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진짜 천국이에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던 따뜻한 느낌이 나요. 보일러로 집 전체를 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복을 안 입는다더군요. 우린 달라요. 이순희 할머니의 겨울 복장을 공개합니다. 내복 상하이, 두꺼운 털 실내복, 목도리 집안에서도, 수면 양말. 이렇게 입으면 실내 온도 18도에서도 따뜻합니다. 옷으로 2도를 벌 수 있어요.
난방비로는 4만 원이죠. 큰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안 쓰는 방은 문을 닫고 난방을 끄세요. 3LDK 방 3개 아파트에 혼자 사신다면 방 2개는 닫고 거실과 안방만 데우세요. 부산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더니 난방비가 30% 줄었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마음에 전체를 다 데웠어요. 내가 세금 다 냈는데 왜 안 쓰는 방을 난방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근데 고지서 보고 정신 차렸죠. 지금은 안방과 거실만 씁니다. 어차피 나 혼자인데 뭐. 이 말 속에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넓어봤자 외로울 뿐이죠. 하지만 바로 이 외로움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실패 1가스난로 추울 때마다 가스난로를 켰어요. 근데 이게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환기를 안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있대요. 실패 2 전기히터는 따뜻한데 전기료 폭탄이에요. 한 달 쓰니까 전기료가 15만 원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뺐죠. 실패 3 온수매트 요것도 괜찮긴 한데 제 몸에는 너무 뜨거웠어요. 밤에 자다가 땀 흘리고 일어났어요. 제 체질에는 전기장판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할머니는 자기만의 난방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 6만 7천 원, 월 난방비 절감 약 20만 원. 한 달이면 본전이고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이면 1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난방비를 줄이고 집이 따뜻해졌지만 이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저녁 8시, 혼자 TV를 보는 시간. 드라마 속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아들은 캐나다에, 딸은 서울에.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메시지는 광고뿐.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바로 그때 복지관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너 줌이라고 알아? 요즘 우리 복지관에서 배우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 집에서 친구들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 나 내일 너네 집 가서 설치해 줄게. 이 전화 한 통이 할머니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난방비는 줄였는데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이순희 할머니 집 거실에 김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와 볼펜을 들고요. 순이야, 오늘 내가 너한테 신세계를 보여줄게. 영자 할머니는 순이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갤럭시 A23, 아들이 작년에 사준 폰이지만 순이 할머니는 전화와 카톡밖에 못 썼죠. 이게 뭔데? 줌이라고 화상통화 앱이야. 우리 복지관에서 지난주부터 배우는데 진짜 신기해. 영자 할머니가 순이 할머니 폰에 줌 앱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설치 중.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못해.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복지관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니까 되더라고. 너도 할 수 있어. 10분 후, 줌 앱 설치 완료. 영자 할머니가 자기 폰으로 줌 회의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에게 링크를 카톡으로 보냈죠. 자, 이제 이 파란 글씨 눌러봐.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영자 할머니 얼굴이 떴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영자인데 폰 화면에도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내가 여기도 있네. 하하, 신기하지? 이게 화상통화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 순이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내가 서울에 있는 명자 얼굴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미국에 있어도 볼 수 있어. 그날 저녁 7시. 영자 할머니가 준비한 첫 화상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는 5명. 이순희 부산, 김영자 부산, 박명자 서울, 최순자 대구, 정옥분 광주. 모두 60-70대 할머니들. 옛날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죠. 핸드폰 화면을 가로로 눌렀더니
5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어머, 명자야. 너 몇 년 만이야? 순이야. 와, 내 얼굴 보니까 눈물 나네. 옥분아, 너 머리 염색했네. 잘 어울린다. 30년 친구들이 한 화면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못 만났던 친구들. 너무 멀리 살아서 만나기 힘들었던 친구들. 그런데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너희 손주들 잘 크지? 우리 막내 손주가 이번에 대학 갔어. 아이고, 우리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저녁 8시 화상 모임이 끝났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7시는 줌타임이 됐습니다. 5명의 할머니가 매일 만나서 30분씩 수다를 떠는 시간.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무릎 주사 맞았지. 아이고, 아팠겠다. 이따 파스 붙여. 순이야, 너는 오늘 뭐 먹었어? 나 김치찌개. 근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그럼 내일 우리 같이 먹자. 줌 켜고 밥 먹으면 되잖아. 다음 날부터 줌밥 먹기가 시작됐습니다. 5명이 각자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줌을 켜고 함께 먹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된장찌개야. 레시피 알려줄까? 그래, 카톡으로 보내줘. 혼자 먹던 밥이 5명이 함께 먹는 밥이 됐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식사를 함께하는 행위는 외로움을 4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만 함께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줌에 익숙해진 순이 할머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유튜브. 영자야, 유튜브에서 뭘 봐? 나 요리 영상이랑 건강 정보, 그리고 트로트 노래 듣지. 순이 할머니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영상 관절염 없애는 스트레칭 5가지, 두 번째 혼자 사는 시니어 겨울나기. 꿀팁 세 번째 이명웅 노래 모음 2시간. 하루에 1-2시간씩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좋네. TV보다 훨씬 재밌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니까. 그리고 댓글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관절염 있는데 이 운동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이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댓글을 달면 다른 시니어들이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같이 힘내요. 할머니 화이팅. 저희 엄마도 혼자 사세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겁니다. 5명의 할머니는 카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방 이름 우리가 남이가. 아침 7시면 누군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답장을 달죠. 아침 먹었어. 나 오늘 병원 가. 조심해서 다녀와. 하루 종일 카톡방에 메시지가 옵니다. 누군가 재미있는 짤을 올리면 다 같이 웃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줍니다. 손주가 합격했대. 와, 축하해. 밥 사. 우리 줌에서 같이 먹자.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예전에는 골목에서 이웃을 만났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죠. 2024년 3월 5일 이순이 할머니 생일. 저녁 7시 줌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면에 5명이 아니라 12명이 떴어요. 깜짝. 순이야, 생일 축하해. 5명의 친구들이 각자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겁니다. 명자 딸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옥분 아들이 기타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2명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산다. 화면 너머 친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날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시니어 외로움 지수 30% 감소. 화상 통화를 주 3회 이상 하는 독거노인 우울증 발병률 45% 감소. 유튜브로 취미 활동을 하는 60대 삶의 만족도 38% 증가. 디지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난방비도 줄이고 외로움도 극복한 이순희 할머니. 그런데 복지관 선생님이 더 놀라운 걸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정부 지원금 신청하셨어요? 정부 지원금? 그게 뭔데요? 바로 이겁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복지 프로그램.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몰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대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받은 돈은 얼마나 될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다음 섹션에서 펼쳐집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이순희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지관 선생님이 적어준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난방비 지원 기초연금 확인. 에휴, 이런 거 신청하려면 또 복잡하겠지.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층 복지 상담 창구.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공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제가 받을 수 있다는데. 아, 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그럼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순이 할머니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를 탁탁 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십니다. 올해 37만 2천 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예? 37만 원을요? 공짜로요? 네, 난방비로 쓰실 수 있게 카드로 드려요. 순이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다른 것도 확인해 볼게요. 공무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받으세요? 네, 받아요. 근데 추가 지원금 신청 안 하셨네요. 독거노인 생활지원금이 있거든요. 월 5만 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5만 원이요? 1년이면 60만 원이네요. 아,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 무릎이 안 좋으시죠? 의료비 지원도 신청하세요. 20분간 상담을 받은 결과 이순희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1. 에너지 바우처 연 37만 2천 원 2. 독거노인 생활지원금 연 60만 원 3. 의료비 지원 연 약 24만 원 병원비 일부 4. 문화놀이카드 연 13만 원 영화, 공연, 도서 총 연간 134만 2천 원.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았던 돈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으세요. 주민센터에 자주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집에 돌아온 순이 할머니는 바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얘들아, 나 오늘 주민센터 갔다 왔는데 대박.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쭉 적었죠. 5명의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도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간다. 순이야, 고마워. 이거 몰랐으면 평생 못 받을 뻔했네.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7가지. 정식 명칭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중위 60% 이하. 지원 금액 1인 가구 37만 2천 원 2024년 기준, 2인 가구 45만 6천 원, 3인 이상 51만 5천 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3. 현장에서 10분 안에 신청 완료. 사용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LPG 구입비. 대구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월 25만 원 나왔는데 에너지 바우처로 1월, 2월, 3월 전액 해결했어요. 진짜 큰 도움이죠.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지만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3만 5,280원, 추가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원금 월 5만 원 추가, 장애가 있으면 월 10만 원 추가, 85세 이상 월 5만 원 추가. 인천의 김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초연금만 받는 줄 알았는데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하니까 월 5만 원 더 들어와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외로움도 없앨 수 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순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종류. 공익활동 월 27만 원 월 30시간, 주 3일. 사회서비스형 월 71만 원 월 60시간. 시장형 최저임금 적용. 일 내용. 급식 도우미. 공원 환경 정리. 스쿨존 교통지도. 복지관 행정보조. 부산의 이순희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주 3일, 하루 2시간씩 급식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월 27만 원.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요. 외롭지 않고 일하고 나면 보람도 느껴져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병원비, 집 수리비, 겨울옷 구입비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1인 최대 62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최대 64만 원. 광주의 최순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작년 11월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수술비가 400만 원 나왔는데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 받았어요.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죠. 신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상황 설명하면 바로 조사 나옴. 3일 이내 지원 결정. 집이 낡았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도배, 장판 최대 100만 원. 보일러 교체 최대 150만 원. 화장실 개조 최대 380만 원. 지붕 수리 실비 지원. 서울의 박명자 할머니. 20년 된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바로 지원해줬어요. 새 보일러 달았더니 난방비도 줄고 집도 따뜻해졌어요.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지원. 영화, 공연, 도서, 음반 구입. 국내 여행 경비로도 사용 가능. 대전의 정옥분 할머니. 문화누리카드로 매달 영화 보러 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13만 원이면 영화 10번도 보고 책도 사고.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1회 무료. 암검진 포함. 치매검사. 60세 이상 무료. 치매 진단 시 치료비 지원. 틀니,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 본인 부담 30% 약 40만 원. 임플란트 본인 부담 30% 개당 약 50만 원. 순이 할머니가 처음 주민센터 갔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점. 1. 서류 준비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3번 갔어요. 2. 용어가 어려움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3. 혼자 가기 무서움 관공서가 왠지 무서워요. 혼자 가면 주눅 들고. 해결 방법. 1. 친구와 함께 영자랑 같이 갔어요. 둘이 가니까 덜 떨리더라고요. 2. 복지관 도움받기 복지관에 복지사가 있어요. 서류 작성 도와주고 같이 주민센터도 가줘요. 3.129 전화복지 상담 전화 129. 여기 전화하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희 할머니는 친구 5명과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단체로 가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 어르신들 5분이나 오셨네요. 좋으시겠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시니까. 5명 모두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이순희 연 134만 원. 김영자 연 98만 원. 박명자 연 156만 원. 최순자 연 187만 원. 정옥분 연 112만 원.
5명 총 687만 원.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았구나. 그날 저녁 5명은 줌으로 모여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 이제 좀 살만하겠네. 겨울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정보를 혼자 알면 나만 좋고 함께 알면 모두가 좋다. 그래서 복지관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도우미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회의실. 같이 신청하러 주민센터 갑니다. 혼자 오시기 힘드신 분 환영. 첫 모임에 15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 30명. 세 번째 모임에 50명. 다들 몰라서 못 받았던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이제 복지정보 전도사가 됐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니 이웃을 돕는 힘이 생긴 겁니다. 난방비를 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디지털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데 진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도전일까요? 72세 할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이순이 할머니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고 썼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여러분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가 유튜브를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니어 유튜버 엄청 많으세요. 70대 할머니가 요리하는 채널은 구독자 50만 명이에요. 80대 할아버지가 목공하는 채널은 100만 명이고요. 순이 할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순이 할머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 순이네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필 사진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사진. 채널 소개 72세 혼자 사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 어머, 진짜 내 채널이 생겼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요. 어르신의 일상이 바로 콘텐츠예요. 혼자 사시면서 겪는 일들, 그게 다 영상이 돼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겪은 일들을 나눠보자.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2024년 4월 10일, 첫 영상 업로드. 핸드폰으로 직접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사는 이순이 72세입니다.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난방비를 절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난방비 35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12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보여줬습니다. 창문에 붙인 에어캡, 문에 붙인 문풍지,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 보일러 타이머 설정.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예요. 영상 길이 7분 23초. 편집 없습니다. 그냥 찍은 그대로 올렸어요. 자막 없습니다. 할머니가 자막 다는 법을 몰라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로드 1일차 조회수 23회 친구들이 봐줬나 보다. 업로드 3일차 조회수 156회어. 모르는 사람들도 보내. 업로드 7일차 조회수 1247회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업로드 2주차 조회수 8932회 대박. 진짜 대박.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72세에 유튜브 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응원할게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네요. 유유. 난방비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당장 에어캡 사러 갑니다. 순이 할머니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혼자 사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는 모습. 혼자 밥 먹는 모습.
복지관 가서 친구 만나는 모습. 저녁에 줌으로 친구들과 수다 떠는 모습. 조회수 1만 2,456회. 세 번째 영상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정리.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는 과정 전부 촬영. 공무원 허락받고 상담 장면도 찍음. 에너지 바우처 받는 모습. 조회수 23,782회. 이 영상은 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천사십니다. 저도 70대인데 몰랐던 지원금이 많네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갑니다. 2024년 5월 15일.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신가요? 72세 할머니의 외로움 극복법. 이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죠.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근데 지금은 안 외로워요. 왜냐하면 첫째, 매일 저녁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요. 둘째,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해요. 셋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외로움은 혼자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군가와 연결돼야 해요.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온라인 친구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2만 7,453회, 댓글 1,247개, 구독자 5,392명, 바이럴 됐습니다. 어느 날 순이 할머니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이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KBS 아침마당 PD입니다. 어르신 유튜브 봤는데 혹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 KBS요? 방송요?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아침 8시. 이순이 할머니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72세의 유튜브 시작한 독거노인, 외로움을 이기는 따뜻한 이야기. 방송 후 할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폭발했습니다. 5,392명, 43,827명. 단 하루 만에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탄생. 구독자가 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댓글을 읽어보니 혼자 사는 60대 아저씨, 배우자와 사별한 70대 할머니, 자식과 떨어져 사는 80대 할아버지, 심지어 30-40대 1인 가구도 모두가 외로웠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모임을 만들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순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이너스 온라인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줌 링크는 커뮤니티에 공유. 누구나 환영. 첫 모임 23명 참석, 두 번째 모임 67명 참석, 세 번째 모임 134명 참석. 전국에서, 아니 해외 동포까지 접속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80대 할아버지, 미국에 사는 65세 할머니, 일본에 사는 70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아요. 자식들 따라왔는데 외로워서.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화면에 100명이 넘는 얼굴이 떴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순이 할머니 영향으로 친구 5명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영잔의 요리교실 구독자 2,341명.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간단 요리. 박명자 할머니 명잔의 운동교실 구독자 5,678명. 관절 안 아픈 시니어 운동. 최순자 할머니 순잔의 손뜨개 구독자 1,892명. 뜨개질하며 수다 떠는 힐링 채널. 정옥분 할머니 옥분이의 인생 이막 구독자 3,234명.
황혼 이혼 후 혼자 사는 이야기. 5명의 할머니가 서로 콜라보 영상도 찍었습니다. 72세 5인조 할머니 그룹의 하루. 조회수 23만 4,567회. 이 영상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이 할머니 유튜브에 광고 수익이 생긴 겁니다. 첫 달 수익 7만 8천 원, 두 번째 달 14만 5천 원, 세 번째 달 26만 7천 원. 어머, 내가 돈을 벌고 있네. 국민연금 50만 원, 유튜브 수익 26만 원, 월 76만 원.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난방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이유를 찾은 겁니다. 예전의 순이 할머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빨리 죽어야 자식들 짐 안 되는데. 하루하루가 무의미해. 지금의 순이 할머니. 내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72세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 이메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김민수 42세 서울. 순이 할머니께 저는 혼자 사는 42세 남자입니다. 이혼 후 3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 유튜브를 봤습니다.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할머니보다 30살이나 어린데.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번 주에는 복지관 봉사활동 신청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 씨, 제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외롭지만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순이 올림.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순이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은색 재생 버튼 실버 버튼이 배송됐습니다. 할머니는 택배 상자를 열고 은색 재생 버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순희님,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축하합니다. 할머니는 재생 버튼을 안고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의 친구와 줌으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우리 자랑이야. 너 덕분에 우리도 유튜브 시작했잖아. 건배. 순이의 10만 구독자를 위하여.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2024년 11월, 다시 겨울. 작년 이맘때, 순이 할머니는 외롭고 춥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난방비 12만 원으로 해결. 외로움, 매일 수백 명과 소통. 경제, 유튜브 수익으로 여유. 보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겨울이 두려웠을 텐데 이제는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올겨울에는 어떤 영상을 찍을까? 구독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72세 할머니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순이 할머니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수만 명의 독거 시니어들이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마지막 섹션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부산 해운대구 복지관 대강당에 2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순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이너스 오프라인 모임. 전국에서 왔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제주도. 심지어 미국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온 할머니도 계셨어요. 모두 이순이 할머니 유튜브를 보고 온 분들입니다. 강당 입구에 순이 할머니가 서서 한 분 한 분 악수하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드디어 만났어요.
저 매일 영상 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200명의 시니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는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순이 할머니 유튜브는 단순한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이 된 겁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챌린지. 전국의 독거 시니어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 저는 할머니 영상 보고 에어캡 붙였어요. 그리고 옆집 혼자 사는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줬죠. 이제 우리 둘이 매일 저녁같이 밥 먹어요. 각자 집에서 줌으로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난방비 절감 월 18만 원 외로움 지수 70% 감소. 서울 마이너스 김영희 할머니 74세. 저도 유튜브 시작했어요. 영인의 도시락 채널인데 혼자 먹기 아까운 도시락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구독자가 벌써 3,000명이에요. 손주들보다 제 구독자가 더 많아요. 유튜브 수익 월 15만 원 삶의 만족도 85.95점. 광주 마이너스 정민수 할아버지 71세. 저는 독거노인 정보 공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회원이 437명. 매일 정부 지원금 정보, 건강 정보, 맛집 정보 공유해요. 70대가 이렇게 디지털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카톡방 회원들이 받은 총 지원금 약 2억 3천만 원. 제주 마이너스 강순떡 할머니 69세. 저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끼리 쉐어하우스를 만들었어요. 큰 집 한 채를 빌려서 4명이 함께 살아요. 방은 각자 쓰고 거실이랑 부엌은 공유하고. 난방비도 4분의 1로 줄고 외롭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1인당 생활비 50% 절감 행복지수 200% 증가.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순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영향을 받은 시니어 1247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난방비 평균 42% 절감, 외로움 지수 평균 53% 감소, 정부 지원금 수령률 78% 증가, 디지털 활용도 65% 증가, 우울증 증상 47% 감소, 삶의 만족도 38% 증가. 특히 주목할 만한 점. 92%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87%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79%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복지관 대강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만 해도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겨울이 오는 게 무서웠고 혼자 늙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작은 용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하면 괜찮아요. 2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무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마이너스 오늘부터 실천하는 7가지. 1단계 난방비 줄이기. 다이소 가서 에어캡, 문풍지 사기. 친구나 이웃과 함께 붙이기. 보일러 타이머 설정하기. 예상 절감액 월 10-20만 원. 2단계 정부 지원금 신청. 주민센터 방문 친구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기초연금 확인. 복지 상담사에게 도움 요청. 예상 수령액 연백 -200만 원. 3단계 디지털 배우기. 복지관 컴퓨터 교실 등록. 줌 유튜브 사용법 익히기. 카톡 단체방 만들기. 효과 외로움 50% 감소. 4단계 친구와 연결.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통화. 주 1회 화상으로 함께 밥 먹기. 서로 안부 묻는 습관 만들기. 효과 우울증 위험 40% 감소. 5단계 새로운 도전. 유튜브 채널 만들기 선택. 복지관 봉사활동 시작. 취미활동 찾기. 효과 삶의 의미 발견. 6단계 정보 공유.
내가 알게 된 정보 이웃에게 알려주기. 카톡방의 유용한 정보 공유. 서로 돕는 커뮤니티 만들기. 효과 사회적 연결 강화. 7단계 감사하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도움받으면 고맙다고 말하기. 작은 행복 나누기. 효과 행복 지수 30% 증가. 순이 할머니 이야기는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육 확대. 유튜브, 줌 사용법 무료 강의. 독거노인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예산 연 50억 원. 기업 참여. 통신사 3곳 SKT, KT, LG, 유이 협력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월 2만 원. 스마트폰 무상 보급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 교육 강사 파견. 혜택 받은 시니어 약 12만 명. 지자체 사업. 부산시가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공식 사업화했습니다. 독거노인 집에 에어캡, 문풍지 무료 설치.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지원. 월 1회 안부 전화 서비스. 투입 예산 연 30억 원. 2025년 11월. 순이 할머니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72세, 인생 2막을 여는 법.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합니다. 강연료 회당 50만 원. 하지만 할머니는 강연료의 절반을 기부합니다. 독거노인 디지털 교육기금으로.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눠야죠.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는 이제 23만 명. 월 수익 약 80만 원. 국민연금 유튜브 강연료 월 180만 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영상 찍을 거리. 댓글 답할 사람들. 도와줄 이웃들. 나눌 이야기들. 72세, 아니 이제 73세가 된 할머니는 20대보다 바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순이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나요? 외롭나요? 난방비 걱정되시나요? 겨울이 두렵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유튜브로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당신처럼 혼자 살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어요. 우리 함께해요.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요. 몸도 마음도 함께. 저 이순이 72세 할머니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힘내요. 겨울밤, 순이 할머니 집. 창문에는 에어캡이 붙어 있고 문에는 문풍지가 붙어 있어요. 거실은 따뜻합니다. 보일러 온도 20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줌을 켰습니다. 화면에 5명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야, 순이야. 오늘 KBS 뉴스 봤어? 응. 우리 프로젝트가 전국 뉴스에 나왔더라. 대박. 우리가 대단한 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 5명이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예전에는 겨울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겨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니까. 서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친척, 이웃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요.